번째인가요? 네 번째인데 첫 번째 강의는 제가 고구려와 부여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백제 역사는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남 위례성, 즉 백제의 첫 도읍지인 하남 위례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백제와 관련한 역사로서 두 번째로서 백제가 진출한 요소 백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백제가 요소 지방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요소 지방은 대륙이기 때문에 종전에 백제가 위치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위치라면은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백제가 진출한 것을 입증하는 사항이 바로 요소 백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 참석하신 걸 보니 역사에 조예가 깊으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소 백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소 백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제의 대륙 진출 내지는 대륙에서 대륙으로 진출하였던지 자주한 대륙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항, 즉 관련된 많은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소 백제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고대사를 많이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소 백제는 단순히 백제가 진출한 요소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고대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필하고 제 소개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성립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3번에 걸친 강의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역사 정립의 두 축은 첫 번째 사서 기록과 두 번째 유적 유물에 의함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바하고는 틀리게 사서 기록을 보면은 종전에는 전부 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위치라고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반도 위치에는 전혀 맞지 않고 모두 대륙 위치가 맞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서 기록에 의하면은 대륙 위치지만 종전의 역사에 의한 한반도 위치에서 발견되는 유적 유물에 의하면은 한반도 위치만이 우리 역사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여러분들이 종전에 생각하던 바와 틀리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논리가 있으면 이것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반하는 반론이 있으면 이것을 수용해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틀리면은 재반론을 하고 맞으면 수용하고 이러한 토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역사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 논리 정립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사항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종전에 생각하던 바 틀리더라도 이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렇다면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확인해 보자.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틀리면은 에이 잘못된 거야 하고 제쳐버리시고 반면에 아 일리가 있어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아니야 맞는 거야 그러면 이를 가지고 우리의 올바른 역사로 생각을 해서
이루하여금 현재 잘못된 역사를 바꾸도록 여러분들이 압력을 가하고 힘을 보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고대국가 역사 계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조선으로부터 부여가 탄생하고 부여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여기는 생략했지만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다음에는 남북국 시대, 즉 발해와 신라, 통일신라가 있고, 그거를 이어받은 게 왕건의 고려고, 그리고 고려를 이어받은 게 이성계의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대국가 국통, 계통입니다. 이는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백제는 일부 기록에는, 또 많은 기록에는 고구려로부터 탄생했다고 합니다. 즉 고구려는 바로 부여로부터 탄생한 건 사실입니다.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탄생하고, 그 부여로부터 탄생한 고구려에서 백제가 탄생한 것으로 하지만, 또 다른 많은 기록에 의하면은 백제는 고구려를 부정하고 자기네들도 직접 부여로부터 탄생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 그리고 나중에 제사를 지내는 거 보면 고구려 시조 추모왕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부여 시조라든지 부여에 대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게 상당히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탄생하였을 수도 있지만 직접 부여로부터 탄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나중에는 분명히 고구려로부터 탄생하지 않고 부여로부터 탄생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했던 것으로 여러 사서 기록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이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사항입니다. 이는 왜 얘기를 하냐?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번 시간에 백제 첫 도읍지 하남 위례성을 설명드리면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는 왜 중요하냐? 백제가 탄생한 고구려라든지 부여 위치에 따라서 백제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계통이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제 요소 진출 증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한 요소 백제 위치, 그리고 그렇다면은 백제가 요소에 진출한 시기는 언제로 보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존의 역사학, 현재 역사학은 어떻게 이를 왜곡하나, 아니면 조작하냐, 아니면 부정하냐, 그 사항을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모든 것을 입증하는 삼국의 위치, 즉 고구려 백제의 위치는 사서 기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이를 확인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즉 오늘 살펴보는 요소 백제 사항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삼국의 위치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소 백제 사항은 여기 제가 표시했듯이 4개를 표시했듯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사서 기록에 의해서 정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서 기록에 무수히 입증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역사학에 의하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서남부, 충청도, 전라도, 그 이전에는 경기도, 서울지방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가 과연 대륙에 진출하였을까 하는 그러한 인식과 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를 부정해오고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학풍이, 이러한 논리가 해방 후 100년이 다 돼가는 지금 80년 지금까지도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교수들, 역사학 교수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패턴, 이 기조를 은연중에 이어받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이 요소 백제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축소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자기 논리대로 한반도에 있다가 대륙으로 잠깐 진출한 것으로 겨우 마지못해 인정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과연 한반도에서 그 당시에 수많은 기마 부대가 판치고 있는 대륙에 한반도에서 그곳으로 진출해서 과연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제식민사학자들도 부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백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대륙에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위치,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백제가 유래한 탄생한 그 선조국가인 부여 내지 고구려 위치에 따라서 그 사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부여와 고구려 위치에 따라서 백제 위치도 틀려지고 그 백제 위치에 따라서 요소 백제 사항이 과연 신빙성이 있나 아니면 허위 사실인가 아니면 믿지 못할 사항인가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백제 요소 진출 증거로는 여러 가지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지수만 뽑더라도 하나, 둘, 셋, 넷 제가 네 가지를 써놨듯이 네 가지 사항이나 됩니다. 이를 제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동안의 우리 역사학이고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이렇게 정했다고요?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해방 후에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 일본인 학자들이 정해놓고 또 거기에 부역한 식민사학자인 이병도 씨나 신석구 씨가 그를 따라서 정립해 놓은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즉 한반도, 서남부, 중남부 이남 지방의 백제에서 요 녹색은 교류 관계고 빨간 게 진출 방향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양 지방을 한번 공략해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킨 게 근초고왕이다 하는 사항이 진출한 것. 그리고 남쪽에 진출하고 또 하나 바로 이게 요서 지방에 진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 요서 지방도 잘못된 요서 지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위치에서 대륙인 요서 지방에 진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요서 지방이 바로 진나라 만리장성이라고 하고 있는 하북성 진앙도시 산해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 장성이 진나라 장성도 아니고 그 지방은 요서 지방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바로 현재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동안 우리 국민 대부분이 90% 이상이 알고 있는 백제의 요소 진출 사항입니다. 이 백제의 위치도 틀렸고 요소 지방 위치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린 것이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입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역사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백제 요소 진출 증거 4가지 중 첫 번째 증거입니다. 아까 계속 설명드렸듯이 백제가 어디에 있었냐? 그 출발한 선조국가인 당연한 고구려와 부여 위치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대로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에 고구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쪽에서 출발한 백제 선조는 그 남쪽인 한반도 북남지방, 지금의 서울지방이나 경기도지방, 그리고 나중에는 충청도지방이나 전라도지방 이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백제 선조국인 부여와 고구려가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 대륙에 원래부터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백제도 대륙에 있었고 그 대륙에 있던 백제가
대륙의 또 다른 위치인 요소지방에 진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백제 요소 진출 증거의 첫 번째는 바로 백제 선조국인 부여와 고구려 위치입니다. 그럼 부여와 고구려 위치는 어디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을까요?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전. 이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부여는 장성의 북쪽, 고구려는 그 남쪽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성의 위치에 따라 부여와 고구려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성이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에 있었다면 기존의 역사학이 딱 맞는 겁니다. 하지만 장성이 한반도 북부 만주에 있다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어디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북성 진앙도시 산해관, 거기 여행 가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여는 그 북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고구려가 있어야 되고 그 고구려 남쪽에 백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남쪽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바닷속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측은 이를 만회하려고 만주지방에 만리장성을 억지로 지도상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다고. 그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부여와 고구려 위치 왜곡사항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여는 대륙에, 이게 북경시면은 북경시 서남쪽에 그쳐 있습니다. 지금 장성이 있는 거는 여기 진앙도시 인근에 요 장성 그림 있죠? 북경시 북쪽을 지나서 여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성이 만약에 여기가 끝이면은 부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진앙도시 북쪽에 있어야 됩니다. 고구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 바닷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 그 남쪽에 있어야 됩니다. 맞질 않습니다. 이는 장성에 대해서는 장성이 거기에 있다고 한 거는 한 가지 사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실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그것은 압록수, 또 낙랑군, 현토군, 요동군 유치, 유주, 영주, 그리고 그 소유수, 대유수가 합류하는 사항, 그리고 진장성이 설치된 이전에 연장성 위치, 여러 가지 사항, 또 말갈사항, 선비사항, 수많은 사항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이러한 사항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만 맞아떨어집니다. 전체가 맞지 않으면 그는 올바른 역사가 못 됩니다. 안 됩니다. 이를 전부 다 입증한 결과 그 위치가 요 위치입니다. 여기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가 더 커져서 여기까지 다 차지하고 한반도 북부까지 다 차지하고 그 북쪽에 부여가 있었고 그 고구려 남쪽에 바로 백제와 신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장성의 위치입니다. 이 올바른 장성의 위치에 의해서 고구려와 부여의 위치가 정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부여와 고구려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다면 당연히 여기서 출발한 백제도 그 남쪽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동떨어져서 멀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백제를 건국했을까요? 이러한 사항 사서 기록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그 당시 상황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 살펴보자면 단순히 이 한 가지 기록에 의해서만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즉 중국 사서에 대해 의해서만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삼국유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동안에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삼국유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야사라고 해서 취급을 안 해가지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즉 부여가 장성에 어디에 있다, 고구려가 어디에 있다 이런 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흑수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고 옥전은 만리장성 남쪽에 있다, 발해는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사항도 중요하지만 바로 흑수, 말갈,
말장성 북쪽에 있다라는 기록이 왜 간접적인 증거냐?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는데 그 동쪽에 음루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루가 바로 역사적으로 숙신, 음루,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바로 그 사항입니다. 음루가 어디 있다고 됐죠? 장성의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 동쪽에 음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흑수 말갈입니다. 이를 삼국유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유사가 말장성 북쪽에 있다. 이것이 입증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수많은 사실에 의해서 입증되고 이 장성이 명장성이고 진장성은 여기까지 이어지고 이 명장성이 나중에 명나라 때 쌓아진 것이라고 제가 입증해서 설명드린 게 첫 번째 시간인 부여와 고구려 역사 왜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말장성이 끝이 바로 요동지방이고 그 서쪽이 바로 요서지방입니다. 장성이 만약에 진장성이 여기라면은 여기 끝이 요동지방이고 그 서쪽이 요서지방으로 백제가 진출한 요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여와 고구려 위치에 의해서 탄생한 백제가 그 남쪽에 있듯이 이 요동과 요서 위치에 의해서 백제가 진출한 요서지방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위치가 만약에 진장성이라면 이게 명장성이 진장성이라면 여기에 부여가 있고 여기에 고구려가 있고 이 고구려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 지방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령성 요월을 기준으로 동쪽을 요동 이거를 요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말장성 끝은 바로 요서 지방이 아니라 요동 지방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더더욱 잘못된 게 다음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말장성 끝은 이건 전문적인 거지만 그 끝은 바로 낙랑 지방이자 고구려 지방입니다. 말장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낙랑군이나 고구려가 있는 그 남쪽에 많은 기록상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죠? 마한, 진한, 변한, 예, 진한 여러 사항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도에 의한다면 고구려가 여기 있고 부여가 여기 있다면 고구려 또 바닷속에 또 수많은 사만 그리고 사만에서 태어난 백제와 신라도 다 바닷속에 빠져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건 이 명장성은 분명히 명나라 때 쌓은 것으로 분명히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진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자기네들 영역을 넓히려고 왜곡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저기에 있으면 뭐든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조차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안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사항은 여기 북쪽에 진장성이 있었고 그 남쪽에 고구려가 있었고 백제와 신라가 이쪽에 있는데 이 위치는 바로 산동성 위치로 확인됩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요서 진출 증거 첫 번째 사항 백제가 탄생한 부여와 고구려 위치를 첫 번째 증거 사항으로 확인해 본 데 이어서 두 번째 사항은 요 사항입니다. 삼국사기 최추원 열전에 고구려 백제는 전성기에 강한 군세가 100만이나 되어가지고 남쪽으로 오월을 침략하였고 북쪽으로 유주 지역의 연제노를 뒤흔들어 중국에 큰 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최치원 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한 기록에 의해서만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항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만 보더라도 고구려 백제는 100만 군사가 돼가지고 중국 땅을 완전히 해집고 다닌 것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한 기록만 의한 게 아니라 다른 기록에 의해서
이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월 유주 지역의 연제로는 어디입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역사학에서는 중국이 한반도 이쪽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다 차지해서 한반도 북부는 물론이오냐 한반도 중남부 북부로 해서 평양 지방, 압록강 지방 전부 다 차지해서 중국 세력이 들어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구려가 있다가 나중에 고구려가 현토군 낙랑군을 쳐부숴서 요령성 요하 동쪽을 차지했다고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역사학입니다. 하지만 아까 보신 그 기록만에 의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역사학에 의하면 아까 유주라고 나왔죠. 유주가 여기, 요동은 여기고 요소는 여기고 평주 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측과 우리 현재 조류 강단사학계는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역사 기록에 의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보신 유주는 여기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평주, 요게 바로 연오군이라는 어양군, 우평군, 상곡군, 요서군, 요동군 전부 다 있었고 그리고 한사군이 아닌 한 2군만 인정이 되는데 한 2군인 현토군과 낙랑군도 전부 다 사서기록에 유주나 평주 지역에 있다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고 있냐? 나중에 당나라 기록을 보면 하북도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북도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하북성 위치입니다. 지금의 북경시조차도 아니고 그 서남쪽 이곳은 아까 살펴본 어디입니까? 장성의 끝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모두 다 있었습니다. 유주, 아까 최초열전의 유주, 그리고 요동지방, 요서지방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남쪽에 있던 백제가 그곳을 차지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연나라, 유주지방, 유연제노, 5월 이 사항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왜곡돼서 조금씩 위치가 틀립니다. 하지만 맞는 위치가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요동 지방의 연나라, 유주 지방 이쪽을 차지했고 백제는 제나라, 모나라 그리고 5월 지방을 계속 침략하고 공격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 아까 최치원 열전상의 그 기록입니다. 즉 고구려는 이곳을 차지하고 백제는 이곳을 차지하고 심지어 백제는 남쪽까지 진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진출했다고 해서 점령해서 자기 영역으로 설정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침략하고 어지럽히게 공격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자전 고구려는 연나라 그리고 유주 지방을 아예 나중에 진출해서 차지하고 백제는 이곳에서 건국돼서 옛날에 제나라나 노나라 땅을 전부 다 차지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었던 한반도 서남부의 지방이 백제의 위치가 아니라 원래 여기 위치에서 고구려가 요동 지방에 진출하자 백제도 요서 지방으로 진출한 것이 바로 요서 백제 사항입니다. 이래야지 모든 사항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은 성립될 수 없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항에 안 맞습니다. 그동안에 안 맞는 것으로 억지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이내 민족은 한반도에만 있었어. 그러다가 우리들이 세운 식민지 기관인 한사군에 의해서 얘네들 지배를 받다가 그 영향을 받아서 겨우 깨우쳐서 나라를 건국한 것이 부여 고구려야. 그리고 남쪽에는 우리들이 진출한 식민지 기관인 임나 일본부에 의해서 얘네들을 식민지로 다스렸다가 이를 영향받아서 나라가 탄생한 것이 이내 민족의 역사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니네들 식민지로 삼아서 다스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러한 일제 식민사학 논리에 의해서 한반도 인근의 모든 것을 몰아넣는, 즉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거기에 한사군, 임나일본부 모두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서 역사를 꾸민 것입니다. 억지로 사석이 이렇게 맞지 않게. 올바른 역사는 바로 이겁니다. 채치원 열전이 그 증거 중에 두 번째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한 가지는 부여와 고구려 위치, 장성의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다는 그 위치입니다. 백제 요소 진출 증거 세 번째 사항이 바로 사서기록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가 낙랑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낙랑군. 이게 단순한 사항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쇼킹한 거고 굉장히 획기적인 상황입니다. 그 위치상으로 봐서. 여러분들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부여가 낙랑을 공격했다.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기록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후한서 동일전 부여전에도 나오고 자치통합 기록에도 나옵니다. 부여가 낙랑을 공격했다. 단순한 것 같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현재 일제 식민사학들이 정하는 교과서상의 사항입니다. 부여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낙랑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부여가 이 머나먼 길, 그리고 고구려, 막강한 고구려를 지나서 낙랑군을 공격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겠죠. 고구려가 승낙했다든지 아니면 고구려와 연합했다. 그런데 연합한 기록은 없습니다. 시에 의하면 맞지 않습니다.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도 있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 그 사실이 아닌 겁니다. 이뿐만일까요? 자치통감 기록에 의하면 부여는 녹산에 거주했는데 백제의 침략을 받아 불악이 셌다고 흩어져서 부여가 백제의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설기록에 명백히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백제가 이 머나먼 곳에 있는 부여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이 당시에 식민지 기관이라고 하는 대방군, 낙랑군, 그리고 그 북쪽에는 막강한 고구려가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나 멉니다. 그럼 이거 필요가 있을까요? 부여를? 여기 남쪽에 있는 백제가 대방, 낙랑을 지나 고구려를 지나 북부여를 공격했다고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보다 더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낙랑이 여기에 있다면 부여가 낙랑을 공격하는 거 쉽습니다. 공격할 만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제가 여기 있다가 요서지방입니다. 여기가 요서지방에 진출하려고 그 북쪽에 있는 부여를 공격하는 거 당연하고 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지금의 역사에 의해서는 맞지 않지만 맞는 역사에 의하면은 저 두 가지 기록이 전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백제 요소 진출 증거, 또 하나의 증거는 사서 기록에 무수히 나타나는 백제의 북이와의 전쟁입니다. 많은 기록에 북이와의 전쟁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제 동성왕 시기에 백제하고 북이 나라가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이는 또 아까 상황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확인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록에도 확인됩니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까 삼국사기 기록에도 분명히 동성왕 조에 나오지만 중국 사서 자치통감에도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보시는 남제서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등 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현재 역사에 의한다면 백제는 이 노란색 지역에 있습니다. 북이는 어디 있나요? 대륙의 북방 유목민족입니다. 기마민족입니다.
이 나라와 백제가 사서 기록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건 2차례, 3차례이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5차례나 됩니다. 과연 이쪽에서 있었던 백제가 기마민족하고 상대하려고 배를 타고 과연 가가지고 이 나라와 전쟁을 벌였을까요? 그것도 커다란 승리를 거뒀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가능할까요? 이 지금 역사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 대륙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와 같이 백제가 대륙에 있어야지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웃에 있는 북이와의 싸움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한반도에도 백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까 말씀드린 사서 기록이 아니라 유정 유물에 의하더라도 백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해외 식민지인 담노라는 해외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에도 담노라는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대륙에만 위치하지 않았고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 그리고 대륙의 남쪽까지 여러 곳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위치에만 북방 유목민족인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세력인 북이와의 전투에서 이기기조차 한 세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는 3차례뿐만 아니라 10년간 5차례나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진출한 세력으로서 가능할까요? 유목 민족인 기마민족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정도가 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곳에 이 뿌리를 둔 세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여러 사서 기록은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중군이라고 해가지고 백제가 아닌 거나 그리고 또 북이도 고구려 세력으로 왜곡해서 이 백제와 북이 싸움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군 사항은 백제가 단독으로만 싸운 게 아니라 그 북쪽에 북이를 싫어하는 적대적인 남조 국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백제와 남조 국가가 연합을 해서 북쪽 국가인 북이와 전투를 벌였던 것으로도 기록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백제 요소 진출 증거가 또 다른 증거가 바로 백제가 한반도 중남부 지방에 머물었던 단순히 제후국이나 아니면은 한낱 지역을 차지한 왕급의 나라가 아니라 황제 국가였다는 것이 또한 이를 증명합니다. 황제 국가가 되려면 과연 한반도 중남부 지방의 그 조그만한 나라에서 황제국을 자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황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륙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여러 곳에 자기 영역을 갖고 있어야지만 황제국이고 이 황제국답게 사서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서 기록에 백제가 남제라는 남조 국가에게 황제가 아니죠. 오히려 백제가 상국이니까 그거는 황제고 아니고 오히려 백제가 황제겠죠. 보낸 외교 문서에 의하면 이와 같이 동성왕이 자기가 왕을 그리고 제후를 임명한다는 그러한 외교 문서가 무수히 나옵니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도안왕, 아창왕, 매롱왕, 불사호 자기가 임명한다고 승낙을 구한다고 중국 사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승낙한 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통보한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내 왕들 제후를 임명하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통보를 한 겁니다. 여기는 대방태수, 광릉태수, 청하태수 아까는 도안왕 여러 왕을 임명했죠. 여기는 태수를 임명합니다. 태수를 임명하려면 태수라는 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태수입니다. 그 넓은 지역을 차지한 여러 태수를 임명하고 왕을 임명했다는 것은
황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기록, 여기에도 바로 매라왕, 벽중왕, 불중우, 연중우 임명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여기도 또 다른 기록에 낙랑태수, 성향태수, 조선태수 임명했다고 이렇게 무수히 기록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록에 의하면은 백제왕은 왕이 아니라 황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백제 요소 진출 증거로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입증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항, 요소 백제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직공도라는 곳에 백제 요소 진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초상화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구려가 요동 낙랑을 차지하자 백제는 요소 진평현을 차지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백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담로 22담로를 두었다고. 이 담로가 바로 해외 영토입니다. 본국에서 떨어져 위치한 여러 식민지 내지는 자기 영토를 담로라고 한 겁니다. 22개나 된 겁니다. 이 22개가 바로 아까 여러 왕이나 태수, 제후들을 임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백제 위치가 어디냐? 요소 진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고구려가 요동 낙랑을 차지하자 백제는 요소를 차지했대. 그곳이 바로 요소 진평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바로 지금 보신 양직공도에 나오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양직공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송서, 고구려는 요동을, 백제는 요소를 경략하여 차지했다. 그것은 진평군 진평현이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남사,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양직공도, 송서, 남사, 여기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가 요동을 경략하자 백제 역시 요소 진평 땅을 점거해서 백제군으로 삼았다. 그리고 양서, 고구려가 요동을 경략하자 백제 역시 요소 진평 2군의 땅을 설치했다. 그리고 통전에도 백제 역시 요소와 진평 2군 점거했으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유성과 부평 사이가. 요소 진평이 어디냐? 당나라 시대 유성과 부평 사이라고 한 겁니다. 요소 진평에 대한 자세한 위치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뭐냐? 당나라 시대 유성 부평 지방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요소 지방인 요소 진평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치통감에도 요소 진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바로 유성과 부평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흠적 만주 원륙에도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는 요소와 요동은 요령성 요하를 인근으로 그 동쪽은 요동, 서쪽을 요소라고 했지만 제가 확인하고 장성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하면 요소는 바로 이쪽이고, 요동은 처음에는 그들로부터 먼 땅을 요동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설치한 요동군 지방을 요동이라고 한 겁니다. 그 요동군이 저기에 있으면은 저기가 바로 장성이 있는 곳입니다. 장성이 끝에 있는 겁니다. 그 북쪽에 부여가 있고 남쪽에 고구려가 있는 겁니다. 고구려 남쪽에 바로 백제가 있다가 그 이웃인 요소군에 진출한 겁니다. 즉 나중에 설명되었지만 고구려가 요동에 진출하자 백제는 요소에 진출한 겁니다. 올바른 위치가 바로 저기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요동군이 여기 있고 요소군이 여기 있다. 그래서 요령성 요하를 동쪽으로 요소로 했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는 요동군이 여기 있고 요소군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연장성이자 나중에 진장성 위치가 되는 겁니다. 진앙도시 산해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맞질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장성의
남쪽에 있던 고구려가 바로 북상에서 요동지방을 진출하자 그 남쪽에 있던 백제가 마찬가지로 진출해가지고 요소지방에 진출해서 요소 백제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백제의 요소 진출이자 요소 백제 위치인 것입니다. 저기에지만 모든 사실에 맞아 떨어집니다. 다른 위치에서는 맞지를 않습니다. 요소 백제 위치에 대해서 수많이 그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즉 요소 진평, 유성 부평, 금주 영원, 광령, 광령 금주 의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유성과 부평 사입니다. 유성 부평, 요소 진평 사, 유성 부평 전부 다 어디냐? 요소군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유성 부평 지역이 바로 요소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소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성 부평을 제대로 확인해도 그 요소백제의 위치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사항에 대해서 유성, 부평, 금주, 영원, 광령 전부 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의 북경시가 여기고 천진시가 여기고 그 남쪽에 요소군이 있는 곳으로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저기가 바로 요소 백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구려가 요동지방에 진출하자 백제도 그 옆에 있던 요소지방에 진출한 게 사서기록에 맞습니다. 이곳이 전부 다 맞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요소지방에 진출하려고 했던 백제에게 그 서북쪽에 있던 북이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북이가 이를 견제해서 싸운 게 바로 북이와의 전투이고, 또한 남쪽으로 진출하는 북이하고 남쪽에 있던 남제 국가가 서로 싸우려고 하는 중에 백제도 이에 연합해서 북이하고 같이 싸운 게 여러 사서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이래야지 맞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백제의 요소 진출 시기는 어디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언제라고 그랬죠? 고구려가 요동에 진출할 때 백제가 요소에 진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백제 요소 진출 시기는 언제인가요?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할 때, 진출할 때입니다. 바로 고구려의 요동 진출 시기가 바로 백제의 요소 진출 시기입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요동에 진출한 건 언제일까요? 놀라운 기록이 또 있습니다. 고구려 초기, 고구려 공기 모봉왕이 서기 49년입니다. 머나먼 옛날입니다. 한나라 부평, 어양, 상곡, 태원을 공격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전부 다 왜곡해서 옮겼지만은 조작하려고 했는데 태원 때문에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어양, 부평, 상곡 이런 것은 명칭만 남아있지 어디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태원은 지금도 산서성 태원시가 있습니다. 산서성 태행사인데 그러면은 상곡, 어양, 부평 그것을 왜곡해서 다른 데로 옮겼어도 태원 때문에 그 인근이 바로 이 상곡, 어양, 부평 지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사 아니더라도 태원까지 공격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동 지방의 동쪽에 고구려가 있었다면 저 멀리 태원 지방까지 공격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는 고구려가 이웃에 있었기 때문에 태원 지방, 상곡, 어양, 요동, 우평 지방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역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역사대로 고구려가 여기 길림성, 지반시에 만약 고구려 국내성이고 평양성이 있었다면은 이전에 한도성이 있었고 여기에 다 있었다면 여기에서 태원시가 여기 있습니다. 직선거리만 해도
지금의 1225km나 됩니다. 그 당시에 좋은 길로만 해가지고 공격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여기를 공격했다고요? 고구려가?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인근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억지를 부린 게 일제 식민사학자들입니다. 고구려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던 고구려가 여기까지 공격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조대왕, 즉 서기 55년 요소에 10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나오는 게 일제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현재 역사학자들이, 역사학 교수들이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참고하라고 써놓은 건데 요소 10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요소 10성이 어디입니까? 원래 위치에 의하더라도 원래 위치에 하면은 여기에 있었던 고구려가 요소 지방에 가는 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요소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여기 있던 고구려가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성까지 쌓았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에 의한다면은 도저히 고구려나 백제의 위치가, 그리고 특히 백제가 요소 지방에 진출했다는 그 시기인 고구려의 요동 공략 시기나 그 위치는 지금 역사와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요동군과 현통군을 점령한 건 385년. 그러다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6월 달에 뺏었다가 다시 11월 달에 뺏겼습니다. 고구려가.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은 405년에 요동성 침공을 물리쳤다 하면은 그 사이에 고구려가 요동 지방인 요동성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시기가 어디냐? 언제냐? 바로 설명드렸듯이 385년 11월에서 405년 1월 사이에 고구려가 완전히 요동 지방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에 고구려가 요소 지방에 진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항, 그 이웃에 있었던 전현, 후현, 북현의 그 용성, 도읍상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근초고왕 시기를 제야사학자들이 많이 정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 여러 사항에 의하면 백제 비유왕 때가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 딱 부러지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더라도 정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서 기록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언제 진출했다, 언제다 하는 게 명확히 사서 기록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근초고왕 시기부터 중점적으로 요소 지방에 진출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20대 비유왕 시기에 아마 요소 지방에 완전히 진출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연구에 의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 지방 인근에 요소 지방이 있었고 거기에 저와 같이 연나라 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이 백제 고구려 신라 있어가지고 고구려가 요동 지방에 진출하자 백제도 요소 지방에 진출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모든 것에 맞아떨어집니다. 장성의 위치, 갈석산 위치, 또 여러 요소군, 요동군 여러 상에 의해서 맞아떨어집니다. 다른 곳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현재 역사에서는 이 요소 백제 사실을 어떻게 하고 있냐? 중국 사서 남제서에 요소 백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왕을 임명하고 제후를 임명한 그런 사항이 전부 남제에서 이 사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 즉 그거는 요소지방에 진출한 다음 기록이고, 요소지방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그 경과 기록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아예 판본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중국 측에 의해서 완전히 삭제시켰습니다. 2페이지에 걸친 15줄 324자, 이게 한글로 하면은 별과 많은 기록이 아니지만 한문으로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항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많이 해보셨죠? 2페이지 걸친 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백제가 요소 진출한 것을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아예 기록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아까 설명드렸고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요소 백제가 진출하기 시작한 시기인 백제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황제였던 근처고왕 기록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이 여기 힘에서 잘 안 보시겠지만 2년 1월 하늘과 땅의 제사 지내고 진정을 조정자평에 임명하다. 2년 1월 기록 다음에 무슨 기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예 없고 21년 3월 신라의 사신을 보내 예방하다. 19년 내지 20년 기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삼국사기 기록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년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기록도 아까 남제에서 없어진 것처럼 이 시기는 백제가 요소에 진출하기 시작하거나 요소에 진출했다고 생각되는 사료되는 가장 강력한 시기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를 이어받아서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악착같이 이를 부정하고 현재 역사 교수들도 이를 부정적으로 취급하거나 미미하게 취급하거나 웬만하면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 논리 백제가 한반도에 국한된 나라라는 것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사항은 대륙에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륙에 있는 것 자기네들 논리하고 완전히 맞지 않고 배치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중요한 설명은 다 드렸고 그를 입증하는 사항이 삼국의 위치인데 삼국의 위치 사항은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와 대수 펜수 한수 사이, 그리고 백제 동쪽에 낙랑국 그 동쪽에 신라, 그리고 고구려 졸본성 가까이 말갈이 있어서 초기부터 말기까지 그 남쪽에 백제와 신라를 괴롭히고, 그리고 백제와 신라 남쪽에는 육지를 접했던 왜가 수시로 공격했다는 이러한 사항은 한반도 위치나 그 어떤 위치에도 안 맞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맞으려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위치에지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은 수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다 입증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말갈. 네. 말갈 이 남쪽에 백제와 신라를 괴롭힌 사항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갈 세력에 대해서 내가 입증했습니다. 이 위치에지만 맞는 겁니다. 아까 흑수말갈 설명드렸죠? 흑수말갈에서 동남 11거리에 있는 월이말갈 등 사부가 바로 남말갈이 백제와 신라를 괴롭힌 겁니다. 그리고 왜? 사만 시기부터 바다가 아닌 육지로 접해 있는 게 왜입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왜가 아닙니다. 바다로 떨어져 있는 왜가 아닙니다. 문신도 같이 하고 도저히 육지로 접해 있지 않으면은 성립할 수 없는 게 바로 왜입니다. 이 왜가 이와 같이 무수히 백제와 신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삼국의 위치이고 이 삼국의 위치라면은 지금의
역사학에 의해서 설명이 안 되고 바로 대륙의 위치만 확인이 되고 이 대륙의 위치가 바로 삼국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는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칠한 곳이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입증되는 사항이고 백제가 바로 요소 백제 지역까지 진출한 사항이 저 요소 백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많은 사항이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드리는데 시간은 부족하지만 최대한도로 제가 빠르게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로 하여금 이 올바른 역사로 하여금 지금의 잘못된 역사를 바꾸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인식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자꾸만 여러분들이 압력을 가해서 역사를 바꿔야 된다. 역사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 네. 이런 게 있지 않냐? 네. 하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주장을 해야지만 우리 교과서가 바뀌고 역사가 바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역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면은 저의 설명에 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명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